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코스피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별다른 큰 조정도 없이 종가까지 우상향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68포인트의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0.9%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전체 지수는 좋았다고 해도 특정 섹터만 강세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소외되었던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 특정 섹터라는 것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하고 또 자동차 관련주, 기아하고 현대차, 자동차와 2차전지로 많은 수급이 몰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쪽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크게 빠진 종목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쪽, 그쪽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8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2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8조 원을 돌파했고 근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죠. 참 외국인의 매수세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수가 이어질지 그것도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지금이 딱 오묘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코스닥도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는 거래대금이 9조 원을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참 경이로운 수급이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모처럼 50만원을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보다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현대차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NF,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매수를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오스템 임플란트, 삼성 SDI 마찬가지로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쪽으로 많은 집중을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출발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나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전날과 비슷한 지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S&P 500도 동일한 흐름이 나왔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 확실히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불과 한 달 전만 됐어도 2% 낙폭을 만회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낙폭을 더 키운다던가 혹은 이렇게 횡보하는 확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는 확실히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인지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가 반등했던 것처럼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 시장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의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고 하이닉스는 전날에 갭상승을 출발해서인지 오늘은 보합권 내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2차전지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7.4%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도 2.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기업들 LNF도 6.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3.5%, 전체적으로 2차전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2차전지 쪽은 두드러지는 이슈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은 큰 그림에서 챙겨볼 수 있는 몇 가지 재료가 있었고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테슬라에서 작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경제는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수요는 좋을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었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사인 현대차도 수요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전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머스크 CEO 입에서도 경제는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던 만큼 오늘 2차전지 관련주하고 또 자동차 관련주 이쪽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술과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기술이었는데, 이게 해외로 수출이 승인이 되면서 북미나 유럽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점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런 이슈로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이슈까지 오늘은 복합적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에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이 별로 나오지 않은 위치였었다면 보유소 물량이 해제된 그 시점을 하여금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오히려 보유소 물량이 해제가 된다면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번에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 자금이 지금 약 4조 원 정도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LG화학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다면 무려 23%가 우리 사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1인당 2억이 조금 안 되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 또 금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마시고요. 30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남은 일정들을 살펴보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미국에는 인텔까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또 포스코 케미칼하고 현대모비스까지 줄줄이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PC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월달은 정말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과열 구간에 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 당분간 이 열기가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FMC가 주가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누구나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조심해서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늘 과열 구간을 경계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상반기만큼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단순히 생각해봐도 산업과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고, 또 과거에는 없던 드론이라든지 또 최근에 로봇, AI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고 그 규모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소한 1분기만큼은 이렇게 침체된 국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항상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63,700원쯤이 되었는데 한 64,500원쯤 그쯤에 주봉상 62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언제든지 조정이 발생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강했었던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오늘 크게 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며칠 쉬고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에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조정 구간을 노릴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지 새로운 업종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섣불리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등 수많은 업종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